여러분, 잠깐 이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아이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달려가 잡아주고, 친구와 싸우면 대신 해결해주고, 어려운 숙제는 옆에서 같이 풀어줍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이 아이의 뇌와 감정, 그리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오늘은 과잉보호가 아이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잉보호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과잉보호란 부모가 아이의 자율성과 도전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모든 위험과 불편함으로부터 아이를 차단하려는 양육 방식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흔히 헬리콥터 부모라고도 부릅니다. 항상 아이 위를 맴돌며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 개입하는 모습이 헬리콥터를 닮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과잉보호일까요? 첫째, 아이가 넘어지기 전에 미리 손을 잡아주는 것. 물론 위험한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 구르고 무릎을 긁히는 경험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둘째, 아이의 또래 관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 친구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상대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교사에게 아이 대신 항의하는 것입니다. 셋째, 아이가 어려운 과제나 도전을 만났을 때 대신 해결해 주는 것.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이가 풀기 전에 먼저 답을 알려주거나 숙제를 사실상 부모가 완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넷째, 아이의 실패 가능성이 보이면 처음부터 도전 자체를 막는 것. 넌 아직 어려서 못해라는 말 뒤에 아이의 도전을 차단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심리학자이자 아동발달 전문가인 웬디 모겔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면 실패를 이겨내는 법도 배우지 못한다. 과잉보호가 아이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크게 4가지로 나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효능감의 붕괴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개념을 처음 정립한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은 직접 경험을 통해 형성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생기는 성취감이 바로 그 원천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모든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믿을 기회를 잃습니다. 나 혼자서는 못해라는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믿음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불안장애와의 연결입니다. 2019년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과잉보호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불안장애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그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과잉보호 행동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학습합니다. 세상은 내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어렵구나. 부모의 걱정이 아이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공동조절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정서조절 능력의 저하입니다. 아이가 슬프거나 화가 날 때 부모가 즉시 달려와 그 감정을 없애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감정은 경험하고 통과해야 조절 능력이 생깁니다. UCLA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 능력이 낮은 아이들은 청소년기의 충동 조절 문제, 대인관계 갈등, 심지어 우울증 위험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의존성과 책임감 결여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경험해본 아이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준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 이 두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차이는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과잉보호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잉보호하는 부모를 탓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은 그 부모도 이해합니다. 왜 부모는 아이를 과잉보호하게 될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입니다.
어린 시절에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거나 스스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부모는 자기 아이만큼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건 매우 자연스럽고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불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보도됩니다. 그 정보들이 부모의 뇌에 쌓이면 세상이 실제보다 훨씬 더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가공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SNS에는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이 넘쳐납니다. 이 압박 속에서 아이가 넘어지거나 실패하면 그것이 곧 내가 나쁜 부모라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욱 개입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유들이 이해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과잉보호 없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이 제안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당한 어려움을 허용하세요. 발달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가 제안한 근접 발달 영역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 혼자서는 못하지만 약간의 도움이 있으면 해낼 수 있는 영역. 이 영역에서 아이는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를 재정의하세요. 아이가 실패했을 때 부모의 반응이 아이의 태도를 만듭니다. 왜 이것도 못해가 아니라 이번엔 어렵게 됐네. 다음엔 어떻게 해볼까? 로 반응해보세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롤 드웨 교수의 연구. 성장 마인드셋을 아시나요?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보는 아이들은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도전한다는 것을 수십 년의 연구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셋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감정을 해결해주지 말고 함께 있어주세요. 아이가 울 때 바로 달려가 울지 마,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과 많이 속상했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 발달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감정을 없애주려 하지 말고 그 감정 옆에서 같이 있어주세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공감적 현존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나이에 맞는 자율성을 주세요. 3살짜리 아이에게 오늘 입을 옷을 스스로 고르게 해보세요. 7살이라면 혼자 숙제를 먼저 시도하게 하고 막혔을 때만 도움을 주세요. 12살이라면 친구와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먼저 주세요. 자율성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과 책임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5번째, 부모 자신의 불안을 돌아보세요. 아이를 개입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개입하려는 게 아이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인가? 만약 답이 후자에 가깝다면 그 불안은 아이에게 해결을 맡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다루어야 합니다. 상담을 받거나 명상을 해보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과잉보호는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아이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습니다. 바로 스스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 아이가 실망하는 것을 보는 일, 아이가 어려움 앞에서 씨름하는 것을 보는 일. 이것들은 부모로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이 아이를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순간들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고민하는 부모라면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혹시 여러분의 양육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